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게 뭐냐면 inadvertent collision, conflict가 그러니까 예기치 않았던 그런 약간의 갈등이 이게 심각한 군사적 충돌로 갈 수 있다. 이게 좀 그래서 핫라인 해야 된다. 야, 핫라인 하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사람들이 많이 기억 못 하는데 지금 블링켄 가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 영역은 야, 너 2001년 해남도 사건 같은 거 또 벌어지면 우리 너희 군함이나 비행기 격추시켜버려. 그러니까 지금 그 군사 소통 라인 둬야 된다니까 우리 이번엔 가만 안 있어. 지금 상황이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상황이야. 우리가 2001년도에 그 어벙벙한 그 친중 너희 그 WTO 가입시켜줬던 그 부시 정권 같은 때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야. 2001년에 WTO 가입했을걸요? 부시 정권 때? 2000년 클린턴 말기거나.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군사 핫라인을 투자라는 얘기 자체가 협박이에요. 협박성 경고, 경고성 협박이에요. 이게 본질이라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였거든. 이게 뭐냐면 너희 무슨 구축함 칼치기하고 뭐 전함 칼치기하고 이런 건방 떨다 사고 나면 우리 그냥 주업해 이번엔. 그럼 너희가 우리한테 엉깔 거야? 야, 개망신 당하지 말고 미군과 인민해방군 사이에 핫라인이라도 둬야 그런 일이 심각하게 번지는 걸 좀 막잖아. 임마 말 잘할 때 들으라니까 자식. 그 얘기를 하고 온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해남도 사건, 하이난 아일랜드 인시던트가 뭐였냐. 2001년 4월이었고요. 그러니까 부시 정부가 들어온 지 한 3개월 됐을 때죠. EP3 시즌2, 그러니까 신호감청기 비행기죠. 저기 프로펠러 4개 달린 거. 이게 남중국해 상공에 가다 칼치기를 했는데 중국 전투기가 EP3 그 앞에 그 노즈콘 부분, 앞에 뾰족하게 그 기수 앞부분을 쳐갖고 저 빨간 원에 날아가 버렸잖아. 기수 앞부분이 날아갔어요. 남중국해 상공에서. 그래서 하이난 섬에 불시착했어요. 저게 이제 시즌2 비행기니까 24명의 미군이 타고 있었고요. 비행기에 아마 중국군이 못 들어왔을 거예요. 미군이 타고 버텼을 거예요. 저게 유야무야 넘어간 게 그때 아마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변명했을 거예요. 아, 우리 저기 그 인민해방군 안에 강경파가 말이에요. 네, 우리 인민해방군 안에 강경파가 지금 그 우리의 WTO 가입, 이 세계시장 가입에 지금 반대해가지고 반발한 거거든요. 우리 앞으로 착하게 할 테니까 넘어가시죠. 그래서 넘어갔을 거예요, 저게. 지금 미국이 요번에 비상 그 커뮤니케이션 라인, 그러니까 소통 라인을 깔자. 미군과 인민해방군 사이에, 국방부와 국방부 사이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런 일 발생하면 가만 안 넘어가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제2하이난 사건 터지면 너희 가만 안 둬. 그게 블링켄의 이번 방 중에 핵심 코드 중에 하나예요. 딱 2개 코드인데 마약은 뭐 그건 또 별개고 하나는 한반도 문제고요. 다른 하나는 너희 제2하이난 사건, 너희 지금 앞에 와서 뭐 칼치기 자꾸 하고 까부는데 그런 거 제2하이난 사건 터지면 너희 가만 안 둬. 너희 개망신하지 말고 소통 채널이나 일단 깔아 임마. 그 얘기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올리브가지 흔들러 갔어? 미국과 중국 사이에 화해 분위기가 돌아? 웃기는 소리야. 2001년 하이난 사건이 뭔지도 모르는 거니까 왜 국방부와 국방부, 군대와 군대 사이에 소통 라인을 깔아야 된다라고 미국이 계속 강조하는 그 행위의 의미는 2001년 하이난 사건 같은 거 이번에 다시 벌어지면 너희 가만히 안 둬! 라는 경고성 협박 내지 협박성 경고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좀비약 같은 좀비 마약 얘기도 하죠. 저도 이거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 예, 한번 들어보세요. A few years ago, China actually scheduled fentanyl, put it on a prohibited list, and one result of that was that actually manufactured fentanyl that had been coming to the United States from China, that pretty much went to zero. What's happened since, though, is that the chemicals that can be used to make fentanyl, the so-called precursors, those have been moving liberally to
primarily to Mexico, where it gets turned into fentanyl and then winds up in the United States.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도박 불법 서버를 운영하는 조폭, 예, 그 조폭이 어느 민주당의 어느 유력 정치인과 직결돼 있죠. 예, 유재열 씨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그거가 다 뒤를 보면 뒷배가 중국 공산당이거든. 펜타닐 원료 수출하고 거기에 펜타닐 제조법 가르쳐주고 거기 중남미 마피아들이랑 같이 묻어 돌아가는 중국 삼합회. 그 뒷배는 중국 공산당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편 재배를 국가 비즈니스로 하고 있는 탈레반이나 펜타닐 원료를 서방에다 대량으로 풀고 있는 삼합회 배후인 중국 공산당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지. 이게 지금 이 얘기는 그 얘기라고. 자, 이런 얘기 꺼내는 사람이 올리브가지 흔들러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우리나라 그 언론 하는 사람들의 이상한 그 사팔뜨기 근성을 보고 있으면 소름이 끼쳐. 이 자들은 확 눈알을 빼갖고 안구를 확 방향을 틀어서 다시 박아줘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혹세무민을 하고 사나? 그럼 월급이 좀 더 나오나? 이 핵에 망측한 시진핑 의전에 대해서 이 의전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어떤 핵에 망측한 의전인지 한번 직접 보세요. 미중 양국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베이징을 찾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좌측 맨 앞에 앉았고 맞은편엔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자리했습니다. 자리 배치만으로도 시진핑 주석이 상석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실무진들의 회의에 시 주석이 들려 격려하는 듯한 모양새 같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예, 왜 저렇게 앉았을까? 근데 요번에 그 블링컨에 대해서. 나 겁았나? 나 겁았나? 나 겁았나? 그 비명 지르는 거예요. 그 비명이에요, 지금 이게. 그렇잖아요. 나 겁았나? 나 겁았나? 왜냐면 협박하러 갔으니까. 그 비명 지르는 거죠. 이거. 협박성 경고성 협박을 받고, 세 가지, 그러니까 CBS 기자한테 드러낸 세 가지 아젠다. 저는 그 중에 이제 핵심은 군대 대 군대 소통 라인이라고 보는데 그 소통 라인 자체도 너희 다시 그 2001년 사건 같은 거 또 터지면 요번엔 쥐어 터지니까 지금 라인 깔아 임마 라는 협박성 경고고 협박에 가깝죠 사실.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 다음 마약도 야 너희 그 당에서 뒷배 봐주는 삼합회 애들이 저기 멕시코 카르텔이랑 짜갖고 그 펜타닐 원료 지금 너희 거기로 다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한테 좀비 마약 들어오는 거 다 그 뿌리 캐면 너희 나오는 거 알아 임마. 너희 공산당 나오는 거 알아. 얼마나 으스스해요. 그 다음에 야 너희 그 전자기기 이거 되먹지도 않은 거 가지고 지금 도청한다고 우리 그 국민 여러분 나빠지고 말이야. 너희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촌스럽게. 쪽팔리는 일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블링컨이.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니까 나 겁 안 먹었거든. 겁 안 먹었어. 이러고서 이제 앙탈을 부리고 있는 거죠. 저 그림이. 자신 있으면 저 그림 연출을 안 하죠. 그러니까 참 유치찬란한 거죠. 자, 이제 숨어져 있는 아젠다입니다. 그러니까 숨겨져 있다라는 건 뭐냐면, 숨겨져 있다라는 거는 그 기자와 얘기할 때는 그렇게 크게 얘기하지 않은 게 기자 인터뷰에서는 그 CBS 인터뷰에서는 예. 이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그 같이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 빠져가지고 끝나자마자 빠져서 일본 들렸다 한국 왔죠. 그래서 시진핑과 블링컨의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이제 그 블링컨의 일련의 회담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한국에 설명을 하는데 결국 그 얘기잖아요. 북의 핵 미사일 오너는 너희잖아. 그 얘기예요. We made very clear that we believe that that Beijing has both the capability and responsibility to use its influence with North Korea to encourage North Korea to return to the negotiating table and to encourage North Korea to cease its provocative acts, particularly all of the recent missile tests that it's carried out. 예, 그러니까 블링컨이 중국 사람들한테 중국 그 지배 계급한테
야, 너희가 북에 핵미사일을 오는 거 우리 알고 있거든. 그 얘기를 명백히 했다. 이게 굉장히 큰 아젠다죠. 이게 그러니까 미군과 중국군 사이에 채널 깔자라는 것만큼이나 그거보다 더 심각한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큰 그런 종류의 경고성 협박 혹은 협박성 경고죠. 이건 이제 CBS 그 단독 인터뷰가 아니고 끝나고 나서 그거에 선행해서 기자들한테 베이징에서 브리핑을 했었어요. 그리고 기자 질의응답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브리핑 자체는 한 10여 분 좀 더 되는데 질의응답은 1시간 정도 했을 거예요. 굉장히 길게 했어요. 이 브리핑에서 첫 20초는 뭐냐면 이 얘기예요. 중국이 유엔 헌장에 입각한 정의로운 세계 평화의 건설적 역할을 다하기 원한다라는 그런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될 수 있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그 기자 인터뷰의 첫 모두 한 20초까지가 이 얘기예요. 딱 그 한 문장 한 서너 개. 그런데 이걸 제가 왜 원론적이라고 말을 하냐면 이거는 미국이 말을 안 꺼내도 중국이 감히 러시아한테 무기를 제공 못해요. 왜냐하면 러시아한테 중국이 무기 제공하는 순간 중국이 유럽과 철천지 원수가 돼요. 유럽 입장에선 우리 유럽을 침공하는 러시아한테 너희가 무기를 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길길이 뛰는 것보다 더 길길이 뛰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감히 러시아한테 무기를 못 줘요. 그러니까 미국의 블링켄 입장에서 이건 내가 많이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워낙 큰 사건에 관한 원칙이니까 기자 브리핑의 맨 앞에 첫 대목이 저 얘기예요. 아시다시피 유엔 헌장이라고 그런다면 이제 그 sovereign state 주권 국가의 원칙, 그 다음에 integrity of territory 영토의 온전성에 관한 원칙, 그러니까 유엔 헌장에 입각한 just peace 정의로운 평화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평화 아니다 이거지. 우크라이나가 주권 국가로 인정을 제대로 대접받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주권 국가로서의 영토 크리미아 반도와 돈바스까지 포함한 거기가 완전히 수복된다라는 그러한 큰 원칙이 만족이 될 때 그게 정의로운 평화가 되는 거다. 그 정의로운 평화에 너희 중국도 협조해야지 하고 20초 얘기를 하고 이 기자회견 때 20초부터 무슨 얘기가 툭 튀어나오냐면 바로 한반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말했다가 사실은 기자회견에 실제로 유의미한 첫 번째 화두예요. 거기 뭐라고 말하나 보죠. We also spoke about North Korea's increasingly reckless actions and rhetoric. All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an interest in encouraging the DPRK to act responsibly, to stop launching missiles, to start engaging on its nuclear program. China is in a unique position to press Pyongyang to engage in dialogue and to end its dangerous behavior. 네. 이게 이제 이 얘기죠. 그러니까 핵심이 그거죠. 결국은 너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오나라는 거 알고 있어. 너희 아니면은 걔들 그 핵미사일 그렇게 개발시킬 수도 없었고 또 너희 아니면 걔들 그 핵미사일 내려놓게 만들 나라도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좋게 말해서 내려놓을래? 아니면 너희 그거 싫으면은 좀 상황이 좀 꼬여서 너희도 골 아프게 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꼬이면 어떻게 골 아프게 된다? 그거는 나중에 이 브리핑 끝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 동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질의응답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지 않으면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방어 자산을 배치하고 훈련 등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조했습니다. 네. 뭐냐면 중국이 북핵 미사일을 포기 안 하면 그거 중국 거니까 북핵 중핵이니까 그건 너희 포기 안 하면 북한이란 그 창구를 통해서 지금 불장난하고 있는 거 너희 포기 안 하면 우리는 한미일 삼각체제 계속 강화할 거고 그리고 여기 이 지역에다가 치명적인 군사자산 계속 갖다 놓을 거야. 너 알아서 해라.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가 그걸 얼핏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그건 중국도 좋아할 일 아닐 겁니다. 너희 알아서 해, 임마.
너희가 제대로 처신 안 하면 우리는 매섭게 그렇게 가니까 너희 알아서 해라니까 그 소리를 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이 말했어요. 야, 시진핑과도 꽤 오랜 시간 면담을 했는데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we were 그러니까 in the high space more than 60,000 feet high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60,000 feet altitude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6만 feet보다 더 높은 곳에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무슨 얘기냐? 현실과 상관없는 고담 준론, 덕담 나누다가 나왔다 그 소리죠. 우리말로 하면. 시진핑과 미팅이요? 그 고담 준론 덕담이었어요. 지금 이게 언제 나온 얘기냐면요. 베이징에서 한 기자회견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그렇게 당당히 그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거를 올리브가지 흔들고 미중 화해 분위기가 돌고 웃기는 소리죠. 자,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처음에 그걸 제이크 설리반이 얘기하는 거를 그 마이클 컵인가 그 백악관 안보보좌관 그 대변인 전략소통 비서관이 먼저 전했죠. 그게 2022년 11월경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세뇌 탈출해서 야, 미국의 그 핵심 행정부의 핵심 브레인 입에서 북핵은 중핵이야. 이 얘기, 그러니까 중국의 직접적 책임을 묻는 얘기. 트럼프 때도 북한 보고 너 핵 내려놔. 그럼 너 잘 살게 해줄게. 그거였지. 북핵 너의 중핵이야. 임마 이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건 제가 처음 봤다라고 제가 그때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서 똑같은 문맥의 얘기가 제가 여러 번 이거 반복해서 들어드렸죠. 로이터 통신과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그거 아까 그 얘기 똑같잖아요. 블링컨 얘기랑. 그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중국이 저희는 갖고 있다고 봐요. 네, 근데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그 중국이 알아서 하시겠죠. 조폭 불러다 놓은 검사 화법이잖아요. 지금 저기 윤석열 화법을 배워갔어. 똑같아, 블링컨도. 걔들이 그 유니크하게 그런 위치에 있어. 그 위치에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뭐 중국이 알아서 하겠지. 근데 그 힘을 제대로 안 써. 그러면은 한미일 삼각체제 계속 강화하는 거고 동북아에 치명적인 군사력 계속 갖다 놓는 거지. 그거 알아서 해야지 뭐. 똑같잖아, 화법이 지금. 하나는 영어고 하나는 한국말이지. 북한 사회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북한의 핵 개발과 핵 위협을 제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꾀하는데 기여할 것인지는 그거는 뭐 중국 스스로의 판단에 따르겠죠. 진핑이 아재가 알아서 하시겠지요. 뭐 그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 아니면 우리는 계속해서 치명적인 무기를 계속 쌓아가는 수밖에 더 있겠시요. 그 여차하면은 그냥 같이 잿더미 되는 거죠. 그때 범위는 뭐 그렇게 걱정하실 거 없이요. 그 한 후지안서부터 랴오닝 정도까지밖에 안 되고 인구로도 한 중국인의 한 50%밖에 안 되니까 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뭐 거의 그 화법이잖아 지금. 윤 대통령이나 블링컨이나.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해야 저 개생 양아치, 핵무장한 개생 양아치들로부터 평화와 생명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요새 이제 또 이거 참 기억해 두십시오. 2022년 여름, 2023년 여름. 저 이거 처음 봐요. 제가 그 탈북자 문제, 이 문제에 관심 많고, 대한민국에서 탈북자 강제 국송 반대 224시간 365일 시위 농성 제일 오래 한 놈이 접니다. 네, 499일 했습니다. 2012년, 13년. 그때 미국 의회가 이런 움직임이 있었으면 제가 굉장히 기뻐했을 거예요. 지금 미국 의회가 무슨 움직임이 있냐. 중국 내 탈북민 보호 법안을 추진 중이에요. 이거 중국 아주 골 지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국경 봉쇄 때문에 중국 내에 탈북자들이 엄청 많이 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숨어 있고 뭐 인신매매당해서 그 성노예로 살고 있고 혹은 뭐 이상한 결혼 생활 같은 비슷한 법제도로 그 인정이 안 되는 결혼 생활 비슷한 상태에 있는 그러면서 또 자녀도 있는 이런 케이스들이 뭐 수만 케이스거든요. 지금 뭐 많이 추정하는 사람들은 지금 오는 시점으로 30만 케이스 보고 저는 5만에서 한 10만, 15만, 뭐 20만 갈 거다라고 봐요. 그 사람들을 이제 중국이 단속해서 북으로 보내잖아, 자꾸. 너희 그거 하면은 미국법 위반이야. 반인도 범죄야. 그 난민 그렇게 하면 반인도 범죄거든요. 너희 그 미국 가만 안 둘 거야. 이 법안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만세! 만세입니다. 탈북민이라고 안 불러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한 개인의 선택을 중시하기 때문에 민이라는 백성 민자보다 자를 좋아합니다. 혹은 탈북인. 탈북자 여러분들, 만세입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 중국 내 탈북민 보호를 위한 입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제가 한번 다뤘지만 이 탈북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세계 최고 수준의 정치 철학과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지정학 수준으로 좀 각성해 가고 있는데 완전히 반중으로 각성을 해요, 이게. 왜냐면 그분들은 중국이 무서워서 한 몇천 킬로를 튄 거잖아, 목숨 걸고. 보통 이제 코스가 이제 그 동남아까지 나와야 되니까. 태국까지. 이제는 요새는 태국이죠. 태국이 난민 지위를 인정해 주니까. 받겠다는 나라에서 받기만 해주면은 그냥 오는 건데, 이게 탈북인이다 그러면 한국에선 받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태국만 들어오면 자수해 갖고 이제 이제 불법 입국 난민으로서 난민 수용소 비슷한 데에 갇혀져 있다가 뭐 한 달쯤 있으면 이제 수속 끝나면 이제 방콕에서부터 이제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 오시잖아요, 이 양반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중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뭐 거의 짐승처럼 이렇게 만주에서 혹은 거의 그 야행성 동물처럼 숨어서 살 수밖에 없는 여성들 중에 상당수는 그 참 입에 담기 민망한 그런 처지도 많이 당하고. 그게 반중으로 각성을 하죠, 당연히. 미국에서 이렇게 퍽 옆구리에서 쳐주면 반중으로 각성하는 게 이게 그 심하윤 선생의 그 탈북 그 심하윤 TV 하시는 분이 그 정광희 씨한테 물었던 그 뼈 아픈 질문. 미국이 북한 자유화에 대해서 진심이냐. 자기가 보기엔 자기가 몇 년간 봤지만 이 사람들 진심 아닌 것 같다. 라고 말했던 그 질문에 대한 간접적인 답이기도 해요. 진심이었다면 이런 법안이 옛날에 나왔어야 돼. 이게 중국 딱 목 조르는 거예요. 왜냐면 저거를 어기는 나라, 탈북민 보호에 관해서 탈북민을 강제 북송시키는 나라에 대한 미국 측의 보복 조항이 들어간다고요. 저런 법안에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거에 대해서 아마 요새 좀 비협조적이지 않나? 좀 비협조적인 라오스 같은데 또 요새 얼마나 협조적인지 모르겠는데 캄보디아나 베트남 같은 데도 다 받아들이게 돼요. 안 그러면 미국한테 보복당하니까. 중국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중국도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 사냥해가지고 이제 못 보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만강 압록강만 넘으면은 일단 다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국경 사도 그러니까 평북, 자강, 양강, 함북 여기는 완전히 이제 친한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친화적인 그런 지역이 되니까 중국이 유사시에 북한으로 못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밀고 들어오기 어렵죠.